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토지 투자 랜덤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갈수록 목소리가 더 중저음에 굵어진다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요즘 역류성 식도염이 좀 굉장히 또 심해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병원에 갔다 왔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지금 내년에 여러분들이 꼭 집중을 하셔야 되는 어떤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KTX 역세권 및 그리고 그 지역에서 제가 굉장히 협소하게 전문가라고 하면 한 지역에서 투자 입지 지역은 굉장히 협소하게 찍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그 지역은 신도심으로 또 개발이 되고 있는데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 포인트는 추진된 지가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라고 말이 나온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을 거예요, 아마. 네. 20년이 넘은 곳은 여러분들 굉장히 집중을 하셔야 되는 토지 투자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더 결정적인 건 지금과 같은 대외 변수, 뭐 세계적인 매크로 변수에 의해서 지금 땅을 가진 매도인들이 팔 시점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지주분들이 계세요. 땅값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매도인의 중심을 잡고 있던 그 마음이 떨어질 뿐이에요. 힘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럴 때는 기회가 되는 거죠. 매수인들한테는. 개발호재 진행 정도에 따른 토지 투자 타이밍, 요 그림에 대해서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인 부분이지만 경험치를 대입을 하지 못하면은, 그리고 땅의 물리적인 희소성, 그리고 땅은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땅만이 가진, 토지만이 가진 이 특징과 특성과 그리고 공급과 수요, 투자자들의 이 흐름을 알고 있어야지만 정확하게 타이밍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서론을 좀 말씀드리면, 좀 적어봤습니다. 땅 투자는 개발 호재로 인해 출발이 되고 개발 호재로 인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 말은 즉 개발 호재에 반응하는 매수자들의 돈의 이동이, 돈의 흐름이죠. 굉장히 중요하고, 만들어낼 수 없는 오직 어떤 입지에, 그리고 공법적인 구성 요소로서, 그리고 토지 자체, 도로 조건 및 그리고 땅 자체의 모양 등 최고 구성 요소를 가진 땅의 물리적 희소성이 이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폭풍 독서와 공부를 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돈 냄새가 너무나 엄청나게 나는데 그 분야에서 속도전과 방향성에 있어서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온몸으로 제가 느끼고 있는데요. 저한테 이 부의 기회가 내년 딱 1년이 피크로 보여집니다. 물론 부동산 중개도 열심히 하지만 제 눈에 보인 어떤 이 부동산 파트가 있거든요. 그 파트에 지금 올인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또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오늘 어떤 분이 본인의 지인분 얘기를 살짝 해주시더군요. 그분은 개인 상가를 여러 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뭐 거기서 이것저것 장사도 하시고 하신다라고 하는데 정말 반토막이 날 정도로 불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너무나 악권이었어요. 불황이라서 한숨을 쉬는 게 아니라 그분은 기회가 왔다. 이제 시작됐다. 제가 보는 파트랑 정확하게 똑같은 부분을 그분이 언급을 하시더군요. 정말 놀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분이나 저나 개발 호재만 있는 지역을 보지는 않거든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얘기죠. 어떠한 아름다운 미사여구 다 빼고 돈이 되는 물건에, 돈 냄새가 나는 물건에 사실 집중을 합니다. 지역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 돈 냄새에 집중을 합니다. 초보분들과의 차이점은 초보분들은 지역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개발 호재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오버슈팅이 되어 있는 가격에 들어가거나, 특히나 지금 대표적인 개발지가 예전에는 화성, 평택, 세종시, 제주도였다면 지금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갖는 게 안성 쪽에 많이 몰려들고 있죠. 통계 데이터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오버슈팅이 되어 있는 가격에 들어가거나 그 개발 호재 때문에 오른 가격이 너무 오랜 시간 횡보를 할 수도 있다라는
여러분들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을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달에 경북 상주를 가게 되거든요. 어떤 땅을 임장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 지인분은 또 오늘 연락이 왔는데 강원도 정선에 시간 되면 좀 같이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건물하고 땅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경북 상주에 땅 투자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아니면 강원도 정선에? 그렇죠. 투자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초등학생도 알고 다 알거든요. 근데 투자는 아주 협소하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죠. 아주 협소하게 투자 입지를 좁혀야 하고요. 안성이라 그래서 5만 군데 돈 되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투자 입지 좁혀야 하고 거기서 또 송곳으로 오직 한 필지를 찍어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한 필지나 두 필지에 할 정도 자금밖에 안 되잖아요. 몇백억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서론에 길게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들 가슴속 깊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동의를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역을 보는 게 아니라 개발 호재만을 쫓는 게 아니라 돈 냄새 나는 물건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토지 투자 타이밍을 굉장히 잘 보게 되는 게 있는 거죠. 자, 토지 투자는 이렇게 정비례 그래프처럼 이런 식으로 오르는 게 아닙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모든 투자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수요자들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지역을 항상 대한민국에서 놓고 보면요.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그 지역을 놓고 보면 처음에는 수십 년 동안 허벌판으로 지역 주민들마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 지역에 토지 거래 별로 없고 매수자들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지역이 안성 관심 많으시니까 안성을 놓고 본다면 안성 제 고향이죠. 무려 40년 동안 아무런 일도 벌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안성시청의 토지거래 통계 데이터를 보시면 거의 2019년도부터 지금 22년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안성은 수십 년, 수백 년의 땅값 1차 폭등기가 오게 됩니다. 뭐 때문에? 각종 개발 호재 및 각종 개발 호재의 발표와 진행이 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개발 호재의 종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 인프라 및 그리고 어떠한 어디를 어떻게 개발하겠어라고 하는 개발 섹터의 확정 및 진행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전국의 투자자들이 집중을 하게 됩니다. 안성보다 미리 폭등을 한 곳, 대표적인 게 이제 평택, 화성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곳에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제는 알고 있어요. 수많은 투자자들이. 허벌판 자포자기 하던 이 지역에서 1차적인 이 3년 동안의 상한가를 연속으로 치게 됩니다. 지금 안성은 여기까지 오게 된 시점이죠. 그리고 각종 개발 호재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이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걸 지금 놓치고 계세요.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안성맞춤 IC 주변에 지금 이렇게 상한가 몇 번 친 쪽에 나도 땅을 사놔야지. 보계면에 빨리 땅을 사놔야지. 고산면, 양성면 빨리 땅을 사놔야지. 이런 쪽에는 가격이 몇 년치가 반영이 된 걸 지금 생각을 못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면 이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평균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기간이 최소 10년은 보셔야 될 겁니다. 10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평균적으로 전체 안성의 개발 호재 주변 쪽에 토지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땅은 개별적인 상품이죠. 오직 한 필지마다에 어떤 사람은 비슷한 도로 조건에 2차선에 있는 땅을 어떤 사람은 100만 원에 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50, 200에 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애초에 산 조건에 따라서 이 횡보하는 기간은 개인마다의 차등점이 있을 수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차 폭등기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럴 때면 각종 개발 호재들이 이미 착공이 됐고 준공된 것도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메인 도심의 확장을 가져가게 될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실수요자와 새로운 투자자가 이때 유입이 되게 됩니다. 새로운 투자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바닥권에 있던 주식이 상한가를 이런 식으로 몇 번을 치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1년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면 처음에 1,000원에 시작했던 주식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횡보하는 기간을 1년, 뭐 한 2년 정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 10,000원이라는 가격이 바닥 가격처럼 새로운 투자들한테 인식이 돼서 새로운 수요들, 돈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다시 한번 15,000원, 20,000원을 향해 가게 되는 거죠. 토지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땅 투자도. 계단으로 따지면 이 횡보하는 구간, 참에 해당되는 구간이 사람들을 질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망각하게 만들어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3년, 5년, 10년이 가게 되다 보면 지금 2차선 도로가에 300만 원에 있는 평당 가격이 이제는 사람들이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투자자들,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그 300부터 시작되는 가격에서 새롭게 들어오게 돼요. 그때 2차 폭등기가 나타나게 되죠. 물론 그 다음이 3차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입지마다, 토지마다 다르게 되는 부분이죠. 이게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그럼 지금 내년에 2023년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되는 지역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바로 남원주 역세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원주 역세권. 남원주 역세권은요, 처음에 허벌판으로 원주 사람들한테 거론이 되고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한 처음 출발부터 지금 2차 폭등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까지 이 구간이 한 20년 정도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숙화되어 있어요. 성숙화. KTX도 개통했고요. 지금 열심히 남원주 역세권 수용 방식으로 돼서 개발 열심히 진행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원주 인구가 36만 명이 넘었는데요. 36만 명은 여러분들 영등포구 인구, 그리고 대략적으로 한 마포구 인구, 마포는 한 40만 명 넘어갈 텐데 서울 광진구 인구 비슷한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서울 광진구에서 그리고 영등포에서 여러분들 가장 비싼 최고의 요지, 최고 비싼 땅이라는 것들은 존재합니다. 광진구, 그리고 영등포, 마포 마찬가지죠. 그런 쪽에 주변에 여러분들이 땅을 갖고 있다라면, 그쵸? 여러분들 자녀분들은 이제 금수저 반열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곳은 20년이 지난 곳은 안정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럼 수익성은 작은 거 아니야? 그건 당연하겠죠. 안정성과 황금성과 수익성을 다 같이 내가 잡고 가는 투자는 거의 존재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수익성이 크려면 20년 전에 허벌판일 때 30만 원일 때 땅을 사놨어야 되겠죠. 20만 원일 때.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할 거리 자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원주 같은 경우는요, 저희 회원들이 한 7년 전, 한 6년 전 이럴 때 평택에서 한 9년 전, 10년 전에 제비 보고 거기서 평택에서 벌은 돈을 가지고 원주로 많이 넘어갔죠. 그리고 원주에서 또 한 번 수익을 보고 그 다음에 뭐 여주도 하고 당진도 하고 이제 안성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주 같은 경우는 이 1차 폭등기가 지났어요. 1차 폭등기가 지났고 지금 이 구간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2차 폭등기가 도래를 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각종 교통 인프라가 다 완공이 됐거든요. 개발 호재들도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어요.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원주에서 가장 비싼 동네로 남원주 역세권 주변이 이미 땅 거래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메인 도로가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메인 도로가 너무 비싸 그 이면 도로가에 있는 어떠한 땅들 여러분들 지금 잡아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역세권 투자 좋아하시죠? 역세권 투자 좋아하시는데 지금 지제 역세권, 안중 역세권, 평택 여러분들 좋아하시니까 지금 여기 이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이제 묶인 겁니다.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역세권 투자만 놓고 본다라면 말이죠. 그런데 남원주 역세권은 이 구간이 지금 지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땅 가격도 많이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두 번째 폭등기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게 2023년 내년부터 시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가능성이 아니죠. 개발 호재들의 준공이 이제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남원주 역세권에서도 주변에 나와 있는 매물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매도인이 지금 금리 너무 올라가고 매도인이 힘들어할 때, 그래서 매도인이 눈물을 머금고 파는 물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잡으셔야 됩니다. 매도인분한테는 죄송하지만 남원주 역세권은 20년 세월 보낸 겁니다. 제가 신문기사 뉴스 하나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남원주 역세권이 어떤 모습인지 드론 영상 촬영한 거 또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은 인구 36만 명이 원주시에서 가장 비싼 땅값으로 자랑하는 게 이 15만 평, 남원주 역세권이 15만 평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 15만 평 안의 땅이 원주에서는 가장 비싼 몇 천만 원짜리 땅으로 지금 이미 팔렸고요. 몇 천만 원에. 앞으로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KTX역이 있고 원주의 중심으로 되는 KTX역 주변 쪽에가 가장 땅값이 비싼 부자 동네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주변 쪽에 있는 어떠한 땅들, 이런 도로가 어떠한 땅들, 여러분들 미리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2차 폭등기 눈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간략하게 원주의 개발 호재들이 어떤 게 진행이 됐었는지, 그리고 원주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원주 관심도 없고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살짝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정말 죽겠네요. 일부러 까는 거 아닙니다. 지금 원주를 보시면은 원주에는 중앙고속도로가 내려가요. 그 말은 대한민국의 거의 한반도에서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사무실이 판교에 있을 때 판교에서 원주까지 막히지 않으면 한 1시간에서 1시간 10분이면 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안성 좋아하는 이유가 서울 세종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얘기를 하죠. 원주에는 강원도입니다. 원주는 행정구역상 강원도예요. 경기도와 강원도의 딱 그 경계점에 있는 데가 강원도의 시작 도시가 원주입니다. 여러분들 강원도 갈 때 이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가게 되시죠. 그런데 원주까지 이미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이 돼 있습니다. 그 이름을 광주 원주고속도로라고 합니다. 경기도 광주 초월 IC에서 여주를 지나서 계속 가게 되면 서원주 IC까지, 그리고 원주 JC를 통해서 원주 시내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남원주 IC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만큼 안성이 제2경부가 있다면 원주에는 제2영동이 이미 몇 년 전에 개통이 돼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도 저희 회원들은 토지 투자를 서원주 쪽에 했었고, 그리고 땅값이 많이 올라져 있는 거죠. 자, 원주는 유일하게 여러분들 혁신도시 그리고 기업도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미 대한민국에서 그것은 개발 호재에서 지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혁신도시 주변 쪽으로 땅값 어마어마하게 전국적으로 다 올랐어요. 대구, 김천, 나주, 원주도 마찬가지고요. 혁신도시는 공공기관들이 내려가는 곳을 혁신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도시는 말 그대로 기업도시. 그런데 전국의 기업도시가 몇 군데 후보지가 정해졌지만 가장 성공한 곳은 충주랑 원주만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간 곳은 원주밖에는 없어요. 어떤 누군가는 이 주변 쪽에 투자를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요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원주는 지금 교통이 뒤집어집니다. 특히나 철도 쪽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원주에서 눈여겨볼 철도는 세 가지입니다. 이쪽이 빠글빠글 지금 구시가지예요. 인구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구시가지. 그 구시가지 아래쪽으로 원주역이라고 돼 있죠. 이게 남원주역입니다. 예전에 원주역은 구시가지 한복판에 있던 것을 이제는 외곽으로 남원주 역세권을 만들면서 원주의 대표적인 역이다 해서 원주역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그리고 또 원주에 주목해야 되는 역사는 어디냐면, 위쪽으로 기업도시 밑에 서원주역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서원주역과 구도시를 연결하는 KTX역인 만종역이 있습니다. 이 만종역에서 강릉까지 KTX가 운행이 되고 있어요. 서원주역하고 만종역 연결되어 있고요. 서원주역하고 원주역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원주역하고
만종역을 또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원주역은 남원주 역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완벽한 KTX 역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뒤집어지는 게 하나가 있죠. 조만간 착공이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강남역에서 판교역을 거쳐서 판교에서부터 경기도 광주를 거치고 그리고 경기도 여주역까지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경강선이라고 얘기하고 신분당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현재 여주역까지 끊겨 있거든요. 이 역을, 이 철도 노선을 여기 서원주역 보이시죠? 서원주역하고 연결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면, 자, 여주역을 잠깐 보면은 여기 보시면 여주시 아래쪽, 여주시 아래에 여기 보시면 여주 역세권 개발 한참 하고 있어요. 여기 여주역에서부터 오른쪽에 원주에 아까 서원주역 여기 있잖아요. 여기 서원주역이 여기 있고 여주역이 여기 있습니다. 끊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원주에서 만종을 지나 강릉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고 이 구간만 끊겨 있습니다. 이 구간만. 당연히 연결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모든 건 확정이 됐고요. 이번에 조만간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원주에서 여주를 지나 경기도 광주를 지나 분당을 지나 판교를 지나 강남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원주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서원주역에서 위쪽으로는 청량리로 이미 서울 쪽으로 KTX 이음 240인가 250km로 속도로 달리는 KTX가 개통이 되어 있죠. 제천까지 개통이 이미 끝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신문 기사인데 원주는 지금 GTX 노선까지 집어넣으려고 지자체 장의 의지가 상당합니다. GTX A 노선이 있고 B 노선이 있죠. A 노선을 보면 파주에서부터 서울을 지나서 서울역을 지나서 그리고 수서에서부터 성남, 용인, 동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추진이 되고 있는 게 또 뭐죠? 경기도 광주, 이천, 여주에서 이 수서에서부터 오는 것을 연장을 지금 끌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까지? 원주역까지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언제 될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토지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언론 기사에서 뿌려주고 실제 진행이 된다라고 할 때 땅값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철도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남원주역, 이제 원주역이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원주시청 구시가지를 끼고 그리고 IC를 끼고 메인도로를 19번 도로 제천 내려가는 도로를 끼고 이 허허벌판에 원주 역세권 개발, 남원주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원주역은요 남원주 역세권 투자 선도지구입니다. 투자 선도지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투자 선도지구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거기가 우리나라 4개가 발표가 됐는데 선정이 됐는데요. 강원도 원주, 그리고 순천, 그리고 영천,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딘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4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몇천억대 지원을 받는 곳이 바로 남원주 역세권이었어요. 투자 선도지구로서 정부에서 이쪽에 자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LH랑 원주시랑 9대1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개발을 밀어주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원주 역세권, 남원주 역세권 15만 평인데 그 아래쪽으로 또 7만 평에서 8만 평 뉴스테이로 개발까지 진행을 하고 있네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 그림, 이 섹터로 개발 구역이 이런 식으로 정해진 거예요. 여기는 다 수용을 당합니다. 수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를 들어가게 되는 이런 메인 도로가, 이런 메인 도로가 주변, 메인 도로가 어딘가, 메인 도로가는 너무 비싸? 그러면 살짝 안쪽에 있는 어떠한 땅을 여러분들 잡아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시기가 이제 도래했습니다. 드론 영상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게 2020년도 2년 전에 남원주 역세권 지금 모습이에요. 여기 지금 허허벌판으로 돼 있잖아요. 네, 저희 회원들이 여기 들어갈 때는 여기 전체가 다 논밭이었습니다. 그냥 다 논바닥이었어요. 여기 전체가 다 논바닥. 전체가 다 논바닥, 이런 철도도 없었습니다. 역사 당연히 없었고요. 예, 그때부터 저희 회원들은 이제 들어갔었죠. 이게 지금 2020년도의 모습이에요. 제가 남원주 역세권을 2020, 21년, 22년 3년 동안 촬영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사가 이렇게 한참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때는 역사만 만들어 놓고 철도도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멀리 보이죠? 작년의 모습입니다. 작년의 모습인데요. 여기 거장 아파트를 지나서 자, 이렇게 남원지 역세권. 작년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민간 임대 아파트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아까 영상보다는 뭔가 구체화가 더 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자, 요거는 지금은 자동차들이 이렇게 주차가 돼 있잖아요. 개통을 한 겁니다. 올 여름에 제가 촬영한 건데요. 아까 그 영상보다 아파트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이렇게 내부 도로들 공사 많이 됐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역사는 이미 당연히 KTX 왔다 갔다 개통돼 있고, 그리고 저기 아파트 보이네요. 그리고 저 멀리 지금 호반 서밋이라고 이렇게 아파트 공사 현장 보이는데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남원지 역세권 한번 쳐서 한번 보세요. 이 아파트가 경쟁률이 거의 100대 1 정도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했죠. 아파트 호황기 시절 올해였나 작년이었나 청약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안쪽 이런 데가 다 상업지예요. 준주거지, 상업지 그렇게 됩니다. 땅값이 가장 비싼 동네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들어가는 메인 도로가 주변 아니면 메인 도로가가 비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개발 섹터가 딱 여기까지 딱 수용이에요. 여기까지. 요 안쪽은 다 수용. 그래서 예전에 요거 제가 샀다가 파는 땅인데, 이런 메인 도로가의 땅을 사든가, 이런 데가 비싸? 그럼 안쪽에 들어가 있는 어떠한 땅을 사든가, 살짝 좀 들어가 있는 어디에 땅을 사든가, 네,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원주 역세권은 기본 인프라 조성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주에서 가장 최고의 비싼 땅값들로 지금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땅값들 어마어마하게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남원주 역세권 검색해 보시면 다른 부동산분들이 최근 영상 아주 잘 이렇게 올려놓으신 것들이 많이 있네요. 자, 제가 앞에 영상 보셨지만 한창 공사를 하던 모습들이 이제 이런 내부 도로들, 네, 호반 서밋 아파트, 중흥 아파트 현장인데 이런 택지 같은 거, 단독주택, 용지, 도로 포장 다 됐네요.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아주 깔끔하게 됐고, 여기가 원주역이고요. 이 복당TV, 이제 원주 더 라인이라는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네, 너무나 잘 찍어 놓으셨습니다. 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